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버밍엄에서 메디신 공부를 하고 있는 오연주라고 합니다. 오늘 영국 의대 세미나에서 잠깐 영국 의대 입시랑 저의 생활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간단하게 일단 제 자기소개 먼저 하고 가자면은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버밍엄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원장님 고등학교 소리를 과정은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들려요. 괜찮나요? 네. 저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고 가자면 저는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버밍엄에서 1학년을 재학 중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2019년 가을에서 2021년 여름까지 저는 A레벨을 총 2년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잠깐 갭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1학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2021년도에서 2022년도 1학년을 처음에 들어갔을 당시에 1학년 재학 도중에 잠깐 사정이 생겨서 중도 휴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1학년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입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저는 굉장히 여러 학교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영어를 배운 거는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영어를 배웠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잠깐 가실 일이 있어서 그때 2년 동안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회화나 영어로 회화나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거는 문제없이 다 끝까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잠깐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고등학교를 재학을 하다가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원하는 공부 방식이 아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더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끝내고 자퇴를 하고 인투 뉴튼이라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투 뉴튼 프로그램 유니버시티 오브 이스트 앵글리아에서 하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A레벨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가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저희 유니버시티 오브 이스트 앵글리아 캠퍼스 사진이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자면 이 유니버시티 오브 이스트 앵글리아라는 대학교 내에 있는 부설되어 있는 학교 작은 고등학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제 학생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러시아에서도 많이 오고 중국에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친구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저의 이제 입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제가 A레벨 공부할 때는 사실 저는 영어로는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공부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에 가게 되었었는데,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목들이 밑에 써 있듯이 바이올로지, 매스매틱스, 피직스, 케미스트리 이렇게 총 네 가지 사이언티픽한 과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영어로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아무리 생명과학을 공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다시 다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영어로는 이런 과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라틴에서 많이 오는 단어들이 많고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매우 다른 교육 방식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다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식을 공부하고 항상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영국에서는 뭔가 조금 더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고 이 이론을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이것들을 이제 exam 페이퍼에 다 서술을 해놓고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세세한 부분에서 물어보는 것이 많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이론과 원론적인 부분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게 가장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써 있긴 하지만 이제 총 네 과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바이올로지, 매스매틱스, 피직스, 케미스트리로 보통 이제 영국 학생들은 A레벨을 공부할 때 총 세 과목을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대를 목표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워낙 아까 들으셨겠지만, 워낙 의대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에 대한 정원이 적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라도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피직스를 추가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저희 학교에서 했던 실험 사진이고요. 저희 학교는 굉장히 이런 과학을 티칭하는 데에 굉장히 특화된 학교였던 것 같아요. 이 학교 캠퍼스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과학 실험실, 랩 같은 것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많이 하면서도 굉장히 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내용을 직접 해보니까 이해도 더 잘 되고, 눈으로 보면서 좀 더 기억도 잘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extracurricular activity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저는 IELTS도 봤고요. 그 다음에 유캣이랑 비맥 중에 저는 유캣만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당연히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그때 코로나 때라서 굉장히 하기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 또 저희 학교에서 도와준 워크샵 같은 것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맨 처음부터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IELTS는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의대에서 요구하는 점수는 제가 알기로는 오버all 6.5에서 7.0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아마 홈페이지에 다들 이 requirement를 적어놨으니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은, 가장 낮았던 requirement가 미니멈 6.0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유카스 지원하는 시기에서 최근 2년, 유카스 지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대학교 입학하는 시기에서 최근 2년 이내 성적만 제출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영국으로 A레벨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번 비자를 위해서 IELTS를 받다가 이제 대학교에 제출 가능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두 번을 더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번의 시도 끝에 원하는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IELTS에서 제가 어렵게 느꼈던 부분은, 저는 이제 영어는 회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딱히 리딩이랑 리스닝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리딩이랑 리스닝을 거의 이제 만점에 가깝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라이팅인데, 보통 IELTS는 IELTS examiner들이 원하는 에세이의 형식이 엄청 스페시픽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을 공부하고 IELTS 회사에서 원하는 글을 내가 작성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시도를 한 다음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나 뭐 보캐블러리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짧은 시간 내에 한 2, 3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것을 다 생각해내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켓이랑 비met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대마다 요구하는 시험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리퀘어먼트를 보고 원하는 대학에 따라 응시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시를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옥스브리지나 UCL, 임페리얼에서만 굉장히 작은 양의 굉장히 몇 개 소수의 학교에서만 비met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켓을 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캠만 응시하게 된 이유는 시험 스타일이 두 개가 매우 다르고, 그리고 이 시험 보는 시기가 딱 A2, 2학년 들어가기 전 여름방학이에요. 그래서 그때 A레벨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선행도 조금 하면서 exam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에
유켓이랑 비met을 또 따로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met까지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저는 유켓만 봤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육회만 봐도 충분히 이제 비맥도 없어진다고 들었긴 하지만 육회만 봐도 충분히 정말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회만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비맥만 보는 친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육회만 보거나 아니면 육회를 보고 비맥까지 보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유켓이 굉장히 조금 생소한 시험일 것 같아서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개념일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총 5가지 영역을 응시를 하게 돼요. 순서대로 이제 맨 처음에 verbal reasoning, 그 다음에 decision making, quantitative reasoning, abstract reasoning, situational judgment로 총 5가지 영역을 차례대로 응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응시하는 장소는 한국에 한 2가지 장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종로에서 봤던 것 같고요. 8월 달에, 저는 8월 말쯤에 종로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시험을 딱 보고 나면은 시험 응시 이제 컴퓨터를 딱 끄고 나오는 순간에 바로 이제 점수를 프린팅을 해서 줘요. 그래서 내가 몇 점 받았는지, 뭐 이 문제를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시험장을 걸어 나오면서 나의 점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사이클이 끝난 후에 자기가 몇 퍼센트에 위치하는지, 영국에서는 퍼센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상위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유켓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유켓 문제를 각각 영역마다 하나씩 들고 왔는데요. 이걸 이제 지금 풀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역인 verbal reasoning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그래프를 이제 쭉 읽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IELTS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패러그래프가 있고요.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조금 주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스kim 리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가지 영역 중에 연습하기도 제일 힘들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점수가 제일 덜 안 나왔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decision making이라는 영역인데요. 이거는 조금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분석을 해서 몇 개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몇 개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내는 능력을 보는 건데요. 이런 형식의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많이 필요로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생소한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quantitative reasoning. 여기는 이제 수학 사고력을 보는 건데요. 아마 한국에서 수학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고 갔던 친구들이라면 저는 이 quantitative reasoning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quantitative reasoning을 할 때는 개인 계산기를 쓰지를 못하고 이제 화면에 띄워주는 계산기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화면에 띄워주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좀 어렵고 스페시픽하고 조금 유니크한 계산기를 띄워주기 때문에 이 계산기 쓰는 연습을 조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숫자들이 우리 한국 수능이나 뭐 한국 내신 문제들처럼 숫자가 막 딱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막 2980.0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큰 숫자를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했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abstract reasoning인데요. 가장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세트 A와 세트 B가 나와 있는데요. 이 2가지의 박스에서 각각 세트 A에 있는 작은 박스들, 그리고 세트 B에 있는 작은 박스들 사이에서 규칙을 찾아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다른 작은 박스를 하나 더 주는데 이 작은 박스가 세트 A에 들어가는지 세트 B에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둘 다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한 문제당 거의 한 10초 내에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어려웠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도 너무 막막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조금 재미를 붙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패턴이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세트 A랑 세트 B를 한 번에 파악을 해두면 이 똑같은 세트에 대해서 문제가 한 5개, 4개, 5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슉슉 지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공부하면서 약간 재미를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시츄에이셔널 저지먼트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나머지랑 조금 다르게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900점 만점에, 영역당 900점 만점에, 뭐 700점, 600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총 3,600점 만점에 보통은 이제 한 2,500점, 2,600점 등을 정도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영역인 시츄에이셔널 저지먼트는 어, 이 점수가 밴드 스코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밴드 1, 2, 3, 4로 나눠지게 되는데 밴드 1이 이제 가장 잘한 친구들 그리고 밴드 4가 가장 못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형식이냐면 내가 의사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주니어 닥터가 되었거나 메디컬 스튜던트가 되었거나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에티컬 시츄에이션을 줘요. 그래서 좀 어려운 딜레마 상황을 주고 이럴 때 상사에게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페이션트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자기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판단력을 묻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제너럴 메디컬 프랙티스 같은 그 이제 NHS에서 나온 닥터 핸드북 같은 것들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뭐 메디컬 에틱스 같은 것도 많이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유캣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의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인투 뉴튼 프로그램을 다녔기 때문에 아까 세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로컬 NHS 병원과 연결하여서 봉사활동을 보통 마련해줘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봉사활동에 지원을 했었고, 봉사활동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닫히면서 아예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잠깐 돌아왔었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었던 시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정말 원하는 딱 그 work experience라는 이 GP를 팔로우 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관찰하고 닥터는 어떻게 사는지, 이제 GP는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활동은 저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작은 동네에서 하는 정형외과에 찾아가서 이제 양해를 구해서 봉사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활동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정말 이제 저는 고등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환자분들께 인사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뭐 잠깐 진료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했던 역할은 이제 들어오시는 환자분들 체온 체크해 주시는 것 요런 체온 체크 해주는 것, 요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대를 지원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가능한 요양원 봉사활동이나 세브란스 병원 봉사활동 등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병원에서 내가 어떤 의사를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케어테이킹 아니면 헬스케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 그리고 뭔가 이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조금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소개서는 일단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피해야 될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뭐 가족들이 의사가 되라고 했다. 아니면은 부모님이 의사시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을 따라서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정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동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쁜 예시가 되고요. 좋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동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 어떤 병원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기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다양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제가 몇 개를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강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사활동, 아까 얘기했던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관련 독서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워킹 아워 같은 경우는 어떤지, 그리고 GP의 Life in the Day of GP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의사가 되면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너무 좋겠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이 메디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의사라는 직업에 적합한 이유를 쓰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나 회복 탄력성 등 이제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내가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방법이나 어떤 해결책을 제안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예시가 되고요. 이런 이 다양한 경험 등을 이용해서 내가 의사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은 환자 치료 외에도 의사로서 연구하고 싶은 분야,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다른 질병 연구라든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암 연구에 대해서 썼었고요. 이런 다른 목표를 조금 써도 좋아요. 근데 저의 성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A레벨을 총 4과목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목에서 A스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제 A레벨 성적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러버스,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매스매틱스, 피직스 이렇게 해서 다 옆에 그레이드까지 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육회 점수는 2,950점이었어요. 93rd percentile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는 상위 7%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ituational judgment는 밴드 2를 받게 되었습니다. IELTS는 저는 overall 8.0을 받았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스닝, 리딩은 만점이었던 것 같고, 그 스피킹, 라이팅이 7.0, 7.5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학교에 제출하게 된 저의 최종 성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제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리스트를 쭉 읽어보자면은 일단 work experience. 한국에서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했던 봉사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중간중간에 올림피아드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 올림피아드 총 2번을 나가서 상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피직스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도 1번 나가서 상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방과후로 3D 프린팅 워크숍 같은 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3D 프린팅 워크숍에서 청진기를 디자인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연히 그때는 메디컬 스튜던트의 만큼의 지식도 없었고 조금 이제 청진기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좋은 청진기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디자인을 해봤던 거에 큰 의미를 뒀었고요. 관련 독서, 이제 제가 자소서에도 멘션을 하고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한국어로는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었고요. 저는 원서를 읽었었는데 When Breath Becomes Air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이냐면 미국에서 어떤 한 굉장히 컴피텐트 했던 의사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그분의 약간 바이오그래피 같은 책이었는데, 아무튼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환자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높아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의사의 삶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읽었고요. 뭐 다큐멘터리도 수없이 봤고요. 학교에서 우수상장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크레스트 프로젝트라고 이제 A레벨이 A2 시험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레스트에 서브미트를 해서 골드 어워드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이 했었던 거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테지만 DNA 모델 디자이닝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청진기 만들었던 거에서 따와서 DNA 모델을 저희가 직접 3D 프린팅으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존스 앰뷸런스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가 아마 유니버시티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 UEA 대학생들을 상대로 퍼스트 에이드 트레이닝을 하는 코र्스가 있었는데 이제 뉴튼 프로그램을 다니는 학생들도 같이 가서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 보시면은 이제 저희 그 트레이닝 할 때 사진인데 이렇게 앉아서 렉처도 몇 개 듣고 CPR도 직접 해보고 붕대 감는 것도 해보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처 워크숍은 이제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테지만 스펀지에다가 이제 수술하고 수처링 하는 거 있잖아요. 문드 꼬매는 방법, 요거 배웠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Medical Ethics Lectures. 요거는 Medical Ethics에 대해서 배웠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유캣 수업도 많이 하고, 유캣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고, 시츄에이셔널 저지먼트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인터뷰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에티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진을 하나씩 보고 가자면, 요거는 이제 세인트 존스 앰뷸런스 트레이닝 할 때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와서 이 패러메딕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보면서 어떻게 CPR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환자가 응급한 상황에 있을 때 레스팅 포지션으로, 리커버리 포지션으로 잡아두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크레스트 어워드 할 때 받은 상장이랑 저희 크레스트 어워드에 서브미트한 이 페이퍼 사진인데요. 이 페이퍼는 사실 A4 용지 한 7장, 8장 나올 정도로 정말 길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NA 모델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은 바이올로지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 DNA 더블 헬릭스 스트럭처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에 이제 뭐 뉴클레익 애시드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핸즈온 모델을 만들게 된 것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어, 이 연필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성작 만든 3D 프린팅 디자인은 온쉐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디자인을 했었고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회색, 그리고 진한 회색, 요 파트들이 다 세퍼레이트하게 파란색, 초록색 이것들을 다 저희가 따로따로 프린팅을 해서 직접 프린팅을 해서 정말 이 모델을 만져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레스트 상장, 골드 상장을 받았을 때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올림피아드 나갔을 때 제가 받았던 상장들인데요.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킹덤 매스메틱스 트러스트 UKMT라는 곳에서 주최를 한 시니어 캥거루랑 시니어 매스메티컬 챌린지에 둘 다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게 시니어 매스메티컬 챌린지에서 골드 서티피켓을 받고 골드를 받은
친구들이 이제 다음 라운드인 시니어 캥거루를 올라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시니어 캥거루에 올라가서 Certificate of Merit 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상장 중에서 이제 위쪽 상장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브리티시 피직스 올림피아드에도 나가서 시니어 챌린지에 가서 이거는 뭐 높은 상장은 아니지만 브론즈 2 상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링 워크숍인데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진행을 해줬었던 거고요. 이제 스티치를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UEA 의대를 다니는 학생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는 그분들한테 메디컬 스쿨 생활은 어떤지, 의대 생활은 어떤지, 뭐 어떤 식으로 입시를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의대를 총 4개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킹스 컬리지 런던에 지원을 했었고, 퀸 메리즈 유니버시티, QMUL에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글라스고, 유니버시티 오브 버밍엄 이렇게 4군데 의대를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플랜 B로 일반과를 1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유카스 시스템상 그거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오퍼는 총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2개 인터뷰 오퍼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인터뷰는 University of Birmingham, University of Glasgow에서 인터뷰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오퍼는 이제 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밍엄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맨 나중에는 이제 컨디셔널 오퍼가 오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A레벨 성적을 최소한 AA를 맞춰와라, 아니면은 A스타 AA를 맞춰와라, 이런 식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맞추게 되었고, 이제 안전하게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요. 옆에 사진은 이제 제가 받았던 유니버시티 오브 버밍엄 대학교 오퍼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의대 생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캠퍼스 사진이고요. 레드 브릭 빌딩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학교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빨간 벽돌이 조금 유니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버밍엄 캠퍼스 조금 바깥에 떨어져 있는 메디컬 스쿨 사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그리고 건물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저희 생활에 대해서,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수업은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쭉 수업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룹 워크도 있고, 뭐, 조별과제도 있고, 중간중간에 밥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쁘고, 주중에는 굉장히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6시가 지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게 되면은 시간도 이제 하늘도 어둑어둑해지고 더 이상 열려 있는 데도 없기 때문에 되게 하루를 꽉 채워서 학교에서 사는 편입니다. 총 5개의 모듈,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월요일에 한 과목, 화요일에 한 과목, 수요일에 한 과목,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옆에 사진은 이제 저의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타임테이블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건 이제 첫 번째 위크였어요. 이번 연도 첫 번째 위크였는데, 보시면은 월요일에는 6시부터 7시에도 렉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화요일은 조금 늦게 시작했고요. 수요일은 조금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났고요. 목요일은 굉장히 바쁜 날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도 10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셀프 스터디, 혼자서 나중에 이제 PPT 리뷰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 이제 밀리면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전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5년제인데 1, 2학년은 한국처럼 예과라고 해서, 근데 예과라고 지정을 하진 않았지만 한국처럼 이제 1, 2학년 때 모든 이론이랑 원론적인 부분을 다 배워놓고 3, 4, 5학년은 거의 이제 호스피털 플레이스멘트를 돌면서 실습 위주로 많이 다니는, 그렇게
스트럭처가 잡혀 있는 학교입니다. 의대 생활 중에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정말 의대를 다니는구나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정말 전문적으로 CPR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스 앰뷸런스 트레이닝을 했던 거는 이제 고등학생 그리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딱히 전문성이나 이제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주진 않았는데 이제 CPR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BLS를 통해서 나중에 이 CPR 트레이닝을 받고 익셈까지 컴플리션을 하면은 정말 이 리서시테이션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오는 퀄리피케이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힘들었던 거는 이게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6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 이브닝 렉처를 2주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렉처를 듣고 이제 실습을 하면서 정말 실제로 이 더미에다가 CPR을 하면서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의대 생활 중에 또 큰 부분의 하나는 이제 플레이스먼트가 됩니다. 아직 3, 4, 5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호스피털에 가거나 이제 매일매일 플레이스먼트를 가거나 하진 않는데요.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플레이스먼트를 나가게 돼요. 그래서 버밍엄 도시 내에 여러 GP나 하우스 설저리를 방문을 하게 돼요. 옆에 사진은 이제 제가 갔던 하우스 설저리의 사진인데요. 저는 버밍엄에 살짝 외곽에 떨어진 더들리라는 곳에 있는 킬린치 하우스 설저리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것을 하게 되느냐. 베이직 트레이닝. 이제 의대를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청진기를 하나씩 다 사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진기를 가지고 블러드 프레셔를 혈압을 재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심장 소리를 들어보거나 폐 소리를 들어보거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션 인터랙션.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요. 보통 이제 메인으로 하는 일은 이제 GP 분들이 진료를 보실 때 이제 옆에 같이 앉아서 한 GP 분들이 어떻게 진료를 보시는지,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는지, 이제 어떻게 이 환자가 어느 부분이 아픈지를 알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돼요. 굉장히 의미 있고, 조금 에듀케이셔널 한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것들은 뭐, 2주간 준비를 해와서 어떤 토픽에 대해서 자기가 지난번에 왔던 플레이스멘트에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하우스 설저리에서 일하시는 리셉셔니스트 분들, GP 분들, 그리고 뭐 널스 분들 이런 분들을 다 헬스케어 워커라고 보는데 헬스케어 워커분들을 인터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돼요. 네, 굉장히 되게 이 G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네, 저의 의대 생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